안녕하세요. 월간서른 강혁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세 분께는 책 눈 떠보니 서른을 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롤모델이 있나요? 내가 꿈꾸는 목표를 이루려면 롤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롤모델이라고 하면 보통 내가 속한 분야에서 닿고자 하는 지점에 먼저 도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저 역시 종종 롤모델이 누군지 질문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전 그럴 때마다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누군가는 저에게 건방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롤모델도 없어?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정반대의 이유로 롤모델이 없습니다. 제 롤모델은 모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한 명을 롤모델로 정하기에는 세상에 배울 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고 만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배울 점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싫어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마저도 말이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일은 잘 못하지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죠. 돈은 잘 벌지만 저렇게 살아야만 좀 돈을 잘 버는 건가 하는 자괴감이 들 만큼 괴팍한 사람도 있고, 돈은 잘 못 벌지만 저런 사람이 부자가 안 되면 누가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선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각각 좋은 점을 배우고 싶어서 롤모델을 정하지 않았어요. 롤모델 한 명을 정해두고 다른 사람도 본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되지만 쉽지 않아요. 움직이는 물건은 움직이려는 방향과 속도를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죠. 이걸 우리가 관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관성이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처럼 한 사람이 지닌 여러 가지 속성은 관성대로 움직이기 마련이죠. 그리고 롤모델을 한 사람으로 정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살피기보다는 그 한 사람만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롤모델을 한 명으로 두지 않으니까 좋은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에게서 배울 만한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누구에게나 단점도 있겠지만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하고 배워가는 게 나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 이메일에 첨부 파일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운받곤 했거든요. 메일을 하루에 수십 통, 100통도 받는 날이 있다 보니까 파일 정리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렇게 바탕화면에 새로운 파일을 저장할 자리가 없을 때까지 첨부 파일이 쌓이면 폴더를 그제서야 정리를 했었어요. 그때마다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맥락에서 받은 파일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일일이 다 파일을 열어봐야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 선배가 첨부 파일을 다운받는 걸 봤습니다. 그 선배는 파일을 받을 때 처음부터 일일이 폴더를 찾아서 그 저장하는 위치를 지정하더라고요. 바탕화면에 첨부 파일을 저장하는 것보다 폴더를 지정해서 다운받는 게 한 10초 정도 더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 10초가 귀찮아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바탕화면을 어지럽히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에 저도 선배처럼 폴더를 지정해서 첨부 파일을 다운받기 시작했어요. 저의 생활 습관과 일하는 방식 그리고 사고 방식에는 제가 아는 사람들의 좋은 점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일할 때 문제가 생겨도 흥분하지 않는 선배들을 보면서 나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라고 노력하기 시작했고요.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살아가는 미니멀리스트 유튜버를 보고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입지 않는 옷을 죄다 정리하기도 했고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1인 기업가의 책을 읽고 나서는 매년 제주도에서 저 혼자만의 워크숍을 가지기도 합니다. 제 아내는 빵을 좋아해요. 그런 아내를 위해서 종종 빵을 사는데요. 때로는 너무 많이 사서 다 먹지 못하고 남은 빵들이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이 굳은 빵을 말랑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굳은 빵을 말랑한 빵 사이에 두면 평형을 이루려는 수분의 성질 때문에 딱딱한 빵이 다시 부드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은 빵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면 나를 말랑하게 만들어줄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랑한 빵 같은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죠. 제가 갓 20살이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술을 마시는 건 좋은데 매일 같은 사람하고 먹지는 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꽤 열심히 따랐습니다. 제가 속한 조직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늘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말랑한 빵 같은 사람을 찾아도 그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의 굳어있는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그들을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배우고 싶은 모습을 나만의 방식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나다운 모습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찾는 굳은 빵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랑함을 전해줄 것인지 고민하면 그것도 좋겠죠. 이 이야기는 제가 쓴 책 눈 떠보니 서른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30대를 위한 34가지 조언 이라기보다는 꿀팁이 담겨있어요. 고민하는 30대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3분께는 제 책 눈 떠보니 서른을 선물로 드릴 건데요. 더보기란을 눌러서 이벤트에 참가해주세요.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비밀 코드가 필요하거든요. 비밀 코드는 바로 월간 30입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